대표님들이 생존 자금에 쓰이셨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투자 이제 유치나 또는 데모데이 때 쓰시는 경우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생존은 말 그대로 대표님이 지금 데스밸리 구간에서 또는 데스밸리를 넘었지만 아직 여전히 그 유동성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생존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성장 자금 때는 지금 이미 이 생존의 어떤 영역은 넘어선 상태여야 됩니다. 즉 투자자분들한테는 우리 지금 생존할 테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겠죠. 그게 아니라 자, 세 번째 강의입니다. 자, 세 번째 용어는 자금입니다. 저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이익은 자금과 데이터로 구분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. 자금은 스타트업에게서는 혈액과도 같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. 피가 안 돌면 사람이 죽잖아요.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은 무조건 자금이 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자금이 있어야 성장도 할 수도 있고 생존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생존도 할 수 있고 성장도 할 수 있는 거. 즉 자금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즉 생존을 하기 위한 자금이 있고 성장을 하기 위한 자금이 있는데 이 생존을 하기 위한 자금이 국내에서는 많은 방법이 정부 지원 또는 융자 또는 엔젤 투자 등등등이 있습니다. 이때는 보통 이제 저희가 PSST라는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를 써요. 물론 이제 각 지원 사업마다 또는 융자의 어떤 성격마다 이 프레임이 다르지만은 보통은 이 순서를 따릅니다. 그럼 PSST는 도대체 또 뭔가요? 이것도 이제 제가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P는 problem이고 S는 solution, 그 다음 S는 scale up, 그 다음에 T는 팀입니다. 즉 문제인식, 실현 가능성, 성장 전략, 팀,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표님을 평가를 해서 대표님에게 지원을 해줄지 말지, 즉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, 대표님께서 또 아실 수도 있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, 초기 창업 패키지, 디딤돌 등등등의 어떤 지원 사업들은 말 그대로 지원이에요. 대표님이 갚으실 의무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금액들은 지금 대표님한테 생존 자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성장을 하겠다. 그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겠죠. 융자는 갚을 의무가 있는 거죠. 그러면 그 대출에 맞게끔 대표님이 달달이 이자를 내고 상환을 할 수 있는 신용도를 갖고 있는지가 기준이 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 각각의 어떤 지원 사업과 융자 모델마다 핵심 지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표님들께서 뒤에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따로 또 빼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성장 자금은 이제 생존 자금을 넘어서 그 스타트업이 J커브, 즉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티핑 포인트를 찍으면서 기울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 때 이제 성장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제가 왜 이 자금을 두 개로 나눠서 뭐 대표님 생존 자금이든 성장 자금이든 뭐 그냥 상관없이 자금을 확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가 대표님들이 생존 자금에 쓰이셨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성장 자금, 즉 투자 제안서처럼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.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. 즉 정부 지원 때 쓰셨던 발표 자료를 투자 이제 유치나 또는 데모데이 때 쓰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생존은 말 그대로 대표님이 지금 데스밸리 구간에서 또는 데스밸리를 넘었지만 아직 여전히 그 유동성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생존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성장 자금 때는 지금 이미 이 생존의 어떤 영역은 넘어선 상태여야 됩니다. 즉 투자자분들한테는 우리 지금 생존할 테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겠죠. 그게 아니라 우리 이미 이 생존 부분은 뭐 지원금이 됐든 아니면 자체 매출이 됐든 융자가 됐든 등등등의 어떤 스킬 요소들을 토대로 해서 넘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울기를 높이기 위해서 레버리지 효과, 제가 또 두 번째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은 기울기를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무튼 기울기를 높이려면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요. 그럼 마케팅을 돌린다 했을 때 한 1만 다운로드 정도를 유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투자자가 10억을 줬어요. 그럼 11억이 되는 거겠죠. 그럼 더 빠르게 이 트랙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시장을 침투해서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. 그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. 무튼 이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가 이제 성장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즉 이 사업 계획서와 투자 제안서의 목적도 다르고 형식도 다릅니다.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는 어느 정도 그 형식이 좀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는 협약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당신들이 뭘 할 거예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획서를 쓰고 그 계획에 대해서만 달성을 하면 돼요.
근데 투자 제안서는 사실은 명료하게 형식이 있거나 배점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물론 평가를 하고 투자 심사를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투자를 설득을 하고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그 모멘텀을 정확하게 딜리버리를 하는 게 투자 제안서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뒤에 강의에서는 사업계획서 즉 PSST는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제안서는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무튼 이번 강의에서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금은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수 요소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히 창업주, 경영진은 자금의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된다. 1번이고요. 그리고 그 자금을 이루는 두 가지 구분 섹터가 성장 자금, 생존 자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생존 자금에 필요한 어떤 사업계획서 틀이 있고 성장 자금에 필요한 투자 제안서 틀이 있다. 이 두 가지가 명료한 차이가 있고 목적성이 다르다로 이번 3번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대표님들께 이제 미션을 드릴 거는 우리가 지금 생존 자금이 필요한 건지 성장 자금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각 라운드별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생존 자금과 성장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와 투자 제안서 준비물이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자는 자금 유치에 대한 계획이 항상 날이 서 있으셔야 되고 디테일 하셔야 됩니다.